진실과 기억의 수호자, 윌리엄 왕세자의 선택, 다이애나의 유산을 둘러싼 왕실의 갈등. 1997년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오늘날까지도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있다. 그녀는 자선 활동과 인간적인 면모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왕실 내부의 갈등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겪었다. 특히 1995년 BBC 파노라마 인터뷰는 그녀의 삶과 영국 왕실의 역사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최근 윌리엄 왕세자가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왕실의 미래와 언론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다시금 던지고 있다. 2021년 6월 영국 사회는 다시 한번 다이애나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전직 영국 대법관인 다잇은 경위 주도한 독립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BBC가 1995년 다이애나 왕세자비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거짓말과 위조 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사 보고서는 당시 기자들이 다이애나의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 은행 거래 문서를 만들어 그녀의 불안감을 자극했다고 밝혔다. 결국 인터뷰는 진실한 취재가 아니라 기만과 조작 위에서 이루어진 셈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윌리엄 왕세자는 켄싱턴 궁 앞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왕실의 전통과 달리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현했다. 그는 BBC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해 어머니의 인터뷰를 성사시켰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가 부모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 인터뷰가 얻어진 기만적인 방식이 어머니가 했던 말과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밝히며 세상이 오랫동안 사실로 받아들였던 다이애나의 인터뷰조차 왜곡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윌리엄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언론 윤리 문제를 넘어 매우 개인적인 아픔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그는 성장하는 동안 다이애나의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대중의 소비 대상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언론은 그녀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추앙하면서도 동시에 사생활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와 논란을 만들어냈다. 윌리엄이 이번 사건에 강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히 BBC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더 이상 왜곡된 이야기 속에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의 절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다잇은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사회는 언론의 책임과 왕실을 둘러싼 보도 관행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개인을 속이고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널리 공감대를 얻었다. 특히 다이애나처럼 엄청난 대중적 관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인물에게는 작은 왜곡이나 조작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윌리엄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언론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왕실 내부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역시 조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는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다이애나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얽힌 복잡한 감정과 역사적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겉으로는 안정과 전통을 강조하는 영국 왕실이지만 다이애나를 둘러싼 기억만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윌리엄은 2021년 이후 어머니의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봉사와 인도주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다이애나 어워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상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다이애나의 가치와 철학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이다. 윌리엄은 이를 통해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스캔들과 갈등의 주인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실천한 인물로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애나 어워드 행사와 관련하여 왕실 내부의 미묘한 긴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윌리엄이 행사의 성격과 다이애나의 유산을 고려해 참석 인사와 초청 대상에 각별한 신중함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왕비 카밀라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카밀라는 과거 찰스와의 관계로 인해 다이애나와 끊임없이 비교되어 왔고 대중의 시선 속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다이애나를 기리는 자리에서 카밀라의 존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윌리엄의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반감이라기보다 어머니를 기리는 행사가 다른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이애나와 카밀라의 관계에 또다른 믿음이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 영국 왕실의 운명을 바꾼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당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카밀라의 존재는 그 갈등을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졌다. 대중은 다이애나를 외롭고 상처받은 인물로 기억하는 반면 카밀라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다. 세월이 흐르며 카밀라는 왕실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고 점차 대중의 인식도 변화했지만 다이애나와 얽힌 과거의 기억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특히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왕실의 역사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몸소 겪어온 가족의 아픔이었으며 어머니를 잃은 두 아들의 깊은 상실감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들에게 다이애나는 단순한 왕세자비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어머니였고 그녀를 둘러싼 기억은 지금도 매우 개인적이고 소중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매년 열리는 다이애나상, 다이애나 어워드는 윌리엄 왕세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997년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1999년에 창설된 이 상은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다. 그것은 다이애나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따뜻한 공감 능력과 타인을 위한 헌신을 후세에 전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다이애나상은 전 세계 젊은이들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선정해 격려한다. 학교 폭력에 맞서고 또래를 돕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알리는 등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 상이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이유도 단순히 왕실이 후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이애나가 상징했던 인간애와 봉사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왕세자에게 이 행사는 결코 형식적인 공무가 아니다. 왕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상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직접 읽고 그들이 걸어온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본다고 한다. 젊은 수상자들의 용기와 배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속에서 그는 어머니 다이애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사회적 약자를 만나면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했던 다이애나의 정신이 이들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에 예정된 다이애나상 시상식을 앞두고 윌리엄의 이러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고 전해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990년대 다이애나의 유명한 BBC 인터뷰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다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BBC 측이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이애나가 겪었던 고통과 왕실 내부의 갈등이 다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는 윌리엄에게 오래된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머니의 명예와 유산을 더욱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바로 시상식의 초청 명단이었다. 과거에는 왕실 구성원들이 비교적 폭넓게 초대되어 다이애나를 기리는 자리를 함께했다. 카밀라 역시 조용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으며 이는 왕실의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카밀라를 초청하는 문제를 두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윌리엄 왕세자가 직접 초청 명단을 꼼꼼히 살피며 행사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좌석 배치와 참석자 명단이 조정되었고 기존의 몇몇 관례도 조용히 변경되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만약 카밀라가 초대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결정이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왕실의 오랜 전통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윌리엄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전통과 관습보다도 어머니를 온전히 기리는 일이 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자리가 과거의 갈등이나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본질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카밀라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왕실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으며 과거의 상처를 넘어 화해와 통합을 추구해야만 헌지어주게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공적인 활동을 통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 많은 국민들 역시 그녀를 현재의 왕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상처는 공식적인 역할이나 사회적 평가만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특히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2024년 11월이 가까워지면서 카밀라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공식적으로 왕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전과 좌석 배치, 행사 진행 방식 등을 놓고 신중한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윌리엄은 왕실의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번만큼은 행사의 중심이 오직 다이애나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전해진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갈등을 만들거나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었던 인간애와 봉사정신, 그리고 그 가치를 이어가는 젊은 세대를 조명하는 것이 행사의 본래 목적이라는 믿음이 더 컸다. 만약 이러한 판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윌리엄이 기존 내 관례보다 감정적 진실성과 상징성을 더욱 중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이애나와 카밀라의 관계는 단순히 두 여성 사이의 개인적 갈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영국 왕실의 역사와 사랑, 의무, 배신, 그리고 대중의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이야기였다. 1970년대 초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는 가까운 관계를 맺었지만 찰스의 해군 복무와 여러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하지 못했다. 이후 카밀라는 1973년 앤드루 파커, 볼스와 결혼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계속해서 왕실 내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1981년 레이디 다이애나 스펜서가 찰스와 결혼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젊고 아름다운 왕세자비와 미래의 국왕이 만들어갈 행복한 가정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상징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겨운 현실이 존재했다. 다이애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마음 한편에 여전히 카밀라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1980년대 내내의 왕실은 안정되고 행복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내부의 균열은 점점 감추기 어려워졌다. 1989년 카밀라의 언니 에너벨 엘리엇이 주최한 생일 모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일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이애나는 그 자리에서 카밀라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나를 바보처럼 대하지 말아 봐달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이는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낸 순간으로 회자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는 다이애나의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억된다. 그녀는 왕실의 규범과 사회적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모습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이유가 되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92년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발표했고 왕실은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대중은 두 사람의 불화를 알고 있었다. 이 과정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윌리엄과 해리 역시 부모의 갈등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성장해야 했다. 1995년 다이애나는 BBC의 유명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가 남긴 이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했다라는 말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한 여성의 외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다이애나가 겪었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왕실이라는 거대한 제도 속에서 느꼈던 고립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게 되었다. 윌리엄 왕세자가 다이애나 관련 행사에서 어머니의 상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가족사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다이애나는 단순히 영국 왕실의 전 왕세자비가 아니라 어린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어머니이자 세상을 향한 공감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쳐준 존재였다. 따라서 다이애나를 기리는 행사가 다른 역사적 논란이나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적대감이라기보다 어머니의 삶과 정신을 온전히 기억하고 싶어 하는 아들의 진심에서 비롯된 선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995년 다이애나가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결혼 생활과 내면의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 세상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들의 결혼에 세 사람이 있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그 발언은 카밀라를 왕세자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왕실 스캔들이 아니었다. 당시 13살이었던 윌리엄에게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어린 소년에게 어머니의 슬픔은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을 것이다. 언론의 관심이나 왕실 내부의 복잡한 문제보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욱 크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고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상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다이애나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다짐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1997년 8월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파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고 당시 15살이던 윌리엄은 너무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상실과 함께 쏟아진 언론의 관심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그 슬픔조차 공개적으로 소비되는 현실은 그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은 흘러 2005년 찰스와 카밀라는 결혼에 이르렀다. 왕실은 점차 새로운 질서를 찾아갔고 대중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카밀라를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윌리엄의 입장은 대중의 변화와는 별개였을 수 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상실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과거를 단순히 덮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은 다이애나를 기리는 여러 행사에 대한 그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다이애나의 정신과 사회공헌 활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다이애나 어워드는 단순한 공식 행사가 아니라 윌리엄에게는 어머니의 가치와 유산을 후세에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자리일 것이다. 그에게 이 행사는 정치적 계산이나 왕실 내부의 이해관계를 떠나 다이애나라는 한 인간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말 다이애나 어워드 25주년 행사를 앞두고 여러 추측과 소문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수 있다. 카밀라의 참석 여부가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히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이애나와 카밀라를 둘러싼 오랜 역사와 상징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카밀라가 참석한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다이애나를 기리는 행사의 본래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다이애나의 유명한 인터뷰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사되었다는 사실이 다시 조명되면서 윌리엄이 느끼는 감정 역시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며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과 고립감을 더욱 깊이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이애나의 이름으로 열리는 행사를 최대한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행사의 초청 명단이나 참석 여부에 관한 결정은 단순한 왕실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식이며 동시에 가족과 역사, 그리고 치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윌리엄에게 다이애나 어워드는 누구도 빛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공간이며 그 안에서만큼은 논란이나 갈등보다 어머니의 헌신과 따뜻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윌리엄 왕세자는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기며 어머니를 기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그가 직접 선정한 다이애나의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사진 속 다이애나는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으며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젊은 수상자들의 좌석 배치부터 감동적인 영상 헌정까지 모든 프로그램은 다이애나가 평생 실천했던 연민과 봉사의 정신을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행사 당일 윌리엄 왕세자와 웨일스 왕세자빈 캐서린은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젊은 수상자들을 맞이했다. 해리 왕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찰스 국왕 또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며 그날의 의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참석한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참석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다. 바로 카밀라였다. 카밀라의 부재는 곧바로 언론과 대중의 화제가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설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왕실 내부 사정이 밝은 이들은
윌리엄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개적인 비난이나 갈등의 표출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를 기리는 자리만큼은 과거의 상처와 논란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다이애나와 카밀라를 둘러싼 이야기는 영국 왕실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와 세간의 관심 속에서 성장한 윌리엄과 해리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왕실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윌리엄이 어머니를 기리는 행사에서 특정한 경계를 설정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윌리엄이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왕실이 화합과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야 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갈등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카밀라가 현재 왕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부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와 가까운 이들은 그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때로는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도 서로의 상처와 경계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행사에서 윌리엄은 젊은 수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며 용기와 친절,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다이애나가 평생 보여주었던 인간애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열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추모의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왕실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실제로 다이애나 어워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윌리엄은 이 활동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왕실이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비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감정을 숨기기보다 진솔하게 표현하는 그의 리더십은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을 앞둔 시점에서 사람들은 윌리엄이 미래의 국왕으로서 어떤 왕실을 만들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적인 공감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이애나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단지 개인적인 추억에 머물지 않고 더 따뜻하고 열린 왕실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밀라의 행사 불참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든 그 사건은 윌리엄이 어머니의 유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